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 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임영님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K-팝과 트롯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임영님의 창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인 꺾기가 아니라 발라드와 팝 장르를 도입시킨 다장르와 관련된 내용도 전했고, 특히 대한민국 전통 트로트의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며 임영님의 놀라운 인기를 언급해 주었네요. 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롯 경연대회 진으로 선정된 이후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으며, 이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까지 펼치면서 한국 아티스트의 엘리트 대열에 합류했다는 내용을 전해주었죠. 물론 이후에는 반복적인 트로트 경연대회의 문제점도 언급하며 앞으로 계속적인 트로트의 성공을 보장하기는 어렵다면서 한국 트로트계는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최근 AI와 관련된 문제와 저작권 언급까지 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BBC의 임영님 관련 언급 내용 소식 등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영상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뮤비 어워즈 베네핏 소식과 유튜브 차트 소식 등 주말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뮤빗 소식입니다. 뮤빗 SNS에서는 2025 뮤빗 어워즈 혜택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전했는데요. 지난 2025년 뮤빗 어워즈의 영광의 주인공들에게 전해지는 베네핏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죠. 실제로 임영님은 뮤빗에서 우승하며 어워즈 베네핏을 받았는데요. 성수역과 홍대 입구역 핫 캔버스의 아트 랩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전은 3월 1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해당 베네핏을 자세히 살펴보면 홍대 입구역 지하철 출입하는 곳에는 임영님의 보드 광고가 전해졌는데 15초 영상이었습니다. 특히 뮤빗 SNS에서도 다양한 사진을 캡처해서 전했는데요. 가장 먼저 하늘색 바탕에 임영님이 흰색 수트를 입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모습의 사진을 전했네요. 상단에는 2025 뮤빗 어워즈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 베스트 OST 임영웅 천국보다 아름다운의 영문 표기가 함께 전해졌습니다. 특히 9번 출구 앞에는 계단과 벽면에 임영님의 올해의 아티스트 뮤빗 어워즈 수상 소식도 전했는데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반짝이 옷을 입고 있는 임영님 모습을 함께 전해주었네요.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부문 임영님의 화보 소식도 전했는데, 선글라스와 화려한 글씨가 프린트된 점퍼를 입고 건행을 하는 모습으로 상큼한 이미지가 아주 특별해 보였습니다. 한편 성수역 2번과 3번, 4번 출구로 진출입하는 입구에는 디지털 종합 보드판 DOOH도 설치되었는데요. 임영님의 뮤빗 어워즈 베네핏 확보가 전해졌죠. 해당 사진은 살짝 꺾여서 입체감 있게 전해지는 보드판인데요. 인천 공연 당시 임영님이 붉은색 트위드 자켓을 입고 있는 모습인데, 뮤빗 어워즈 베스트 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표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 별빛님들, 성수역과 홍대 입구역 혹시 가실 일 있으시면 임영님의 멋진 어워즈 영상과 함께 추억의 사진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 뉴스는 유튜브 차트 소식입니다. 임영님의 순간을 영원처럼이 25주차 유튜브 주간 차트 탑10에 오르며 6개월이라는 놀라운 기간 동안 한결같은 포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집계한 유튜브 뮤직 차트 및 랭킹에는 순간을 영원처럼이 9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보다 한 계단 더 상승시키며 6개월 가까운 오랜 기간 동안 한결같은 차트 상위권을 지키며 놀라운 존재감을 제대로 입증해 주었네요. 또한 이번 주 조회수는 37만 5,476회로 막강한 힘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얼씨구는 12위, 얼씨구 퍼포먼스 버전은 24위를 차지했으며, 들꽃이 될게요 25위, 알겠어요 미안해요 27위를 차지했네요. 이후에도 돌아보지 마세요 33위, 우리에게 안녕 37위, 그댈 위한 멜로디 41위를 차지하며 임영님의 뮤직비디오 8곡이 모두 탑100에 오르는 변함없는 인기를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일간 차트에서도 임영님의 순간을 영원처럼은 계속 탑10에 랭크되면서 향후 또 한 번의 역주행을 기대하게 해주었네요. 다음 뉴스는 BBC 보도 내용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영국의 BBC 방송사에서는 한국의 트로트와 관련된 기사를 전했는데요. BBC 코리아의 판왕과 구현아 기자님이 작성한 내용으로 한때 촌스럽다고 조롱받았던 한국 음악 장르가 다시금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임영웅이 두 팔을 머리 위로 들어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AFP 게티 이미지를 전하면서 시작했는데요. 임영웅의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는 창법부터 대한민국 전통 트로트의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 그리고 미스터 트롯 경연대회 진으로 선정된 이후 최고의 성공 가도를 달렸으며 이후 상암 월드컵 경기장 공연까지 펼치며 한국 아티스트의 엘리트 대열에 합류했다는 내용을 전했죠. 기사에 따르면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 이전에는 트로트가 있었다면서 해당 한국 전통 음악 장르는 트로트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2박자 리듬을 가진 미국의 폭스트롯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트로트는 수십 년 동안 인기를 누리며 한국 최초의 음악 슈퍼스타들을 배출했지만 최근에는 K-팝의 세계적인 부상으로 인해서 더욱더 새롭고 트렌디한 소셜미디어와 AI 등을 통해서 트로트가 다시 화제의 중심에 섰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콘텐츠 제작자들은 인기 K-팝 노래를 부드럽고 중독성 있는 트로트 스타일의 곡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과 라인,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수십만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네요. 한편 저작권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의 참신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본질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롯은 클래식 K-팝이라는 내용도 전했는데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1930년대 처음으로 등장했는데 트로트는 한국 민속 음악 전통에서 발전했으며 일본의 엔카와 재즈와 같은 서양 음악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로트 음악은 한국의 외세의 지배 역사에서 비롯된 깊은 슬픔과 원망, 그리움과 같은 감성적인 한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한국 문화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주제들 중에 하나라고 전했는데요. 트로트 음악의 가사는 대개 사랑과 이별 또는 따뜻하고 친숙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중심으로 전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년설의 1940년 명곡인 나그네의 슬픔의 가사를 소개하며 황혼이 질 무렵이면 고향이 그리워서 눈물로 꿈을 부르짖으며 찾아 헤맨다는 가사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리움을 잘 표현했다고 전했죠. 한편 음악적으로는 트로트는 단음계의 빈번한 사용과 강한 비브라토 및 꺾기 특징이 이어지는 독특한 발성 스타일이 특징인데 이를 통해서 한국 초창기 음악 슈퍼스타들을 배출하기도 했다며 한국의 최초의 팝 아이돌로 널리 알려진 남진과 나훈아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트로트 음악을 새로운 경지로 끌어올렸으며 두 사람은 비슷한 팬층을 공유했는데 당시 치열한 팬덤 경쟁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트로트의 인기가 떨어지며 전성기는 확실히 끝난 듯이 보였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장르를 촌스럽고 구식으로 여겨왔고 유행에 뒤떨어지는 곡이라고 인정하면서 트로트의 인기가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새로운 세대의 공연자들을 중심으로 트로트는 어느 정도 부활을 맞이했다면서 임영웅을 언급해 주었네요. 실제로 트로트 부흥의 중심에는 수만 명의 가수 지명생들이 스타덤을 놓고 경쟁하는 리얼리티 TV 스타일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다며 이들 가수 중에 가장 성공한 사람은 34세의 임영웅이라면서 2020년 미스터 트롯 경연대회에서 17,000명의 지원자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 이후로 임영웅은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2024년 임영웅은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면서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싸이와 빅뱅, 세븐틴과 같은 유명한 K-팝 그룹 등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한 한국 아티스트들의 엘리트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도해 주었네요. 한편 오디션 프로그램의 높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일부 비평가들은 10대 청소년들이 감정적으로 무거운 장르를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트로트를 더 넓은 주류 장르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낙관하는 사람은 조금 줄기 시작했다면서 요즘 재능 있는 젊은 트로트 가수들은 많지만 2000년대에 어머나나 사랑의 배터리 같은 메가 히트곡은 없다는 경향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곡은 트로트 인기의 정점을 찍었는데 두 곡 모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K-팝 아이돌보다 성숙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여성 가수가 불렀다면서 곡은 빠르고 에너지가 넘치며 반복적인 안무는 관객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임영웅은 트로트의 사운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냈다면서
발라드와 팝 그리고 락의 요소를 자신의 음악에 자주 접목시키며 부드럽고 현대적인 보컬 스타일로 표현했고 이후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으며 임영임의 힘과 임영임의 최고 아티스트임을 언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영임을 제외한 다른 동료 음악가들 중에 상당수는 대중적인 인기를 넓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도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트로트의 충성도 높은 팬층의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이 스타일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트로트의 오랜 팬층이 줄어들면 남은 인기도 상당 부분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 트로트가 앞으로 고전적인 케이팝으로 남을 것이며 존경받는 장르로 남겠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는 제한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I와 관련된 내용도 전했는데요. 새로운 접근과 시도가 AI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지만 저작권 등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면서 단순히 유치하거나 구식 음악이 아니며 트로트의 가사와 멜로디는 한국인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20세기의 격변 속에서도 살아남은 몇 안 되는 현대음악 장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는데 임영님이 K-팝과 K-트로트를 상징하는 인물로 언급된 점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지난 2021년 사랑의 콜센터 내 노래 아시죠 특집에서 임주리님과 대결 당시에 불렀던 후 영상이 조회수 16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조항조님의 곡으로 감성장인 임영님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명품 보이스로 전해져 팬들에게 귀호강을 시켜준 곡이죠. 특히 노랫말 한 줄 한 줄이 시처럼 아름답고 공감되어서 가슴 시리도록 아픈 감정을 주는 곡이었는데요. 실제로 헤어진 연인의 가슴 아픔과 먹먹함 그리고 절절한 감정을 임영님은 완벽하게 살려주며 현재 시련을 겪지 않아도 과거에 경험했던 아픔이나 슬픔이 떠오르며 임영님의 노래 한 소절로 위로받는 느낌을 받게 해준 곡인데 사랑과 그리고 이별, 안타까움과 그리움, 기약 없는 기다림 등을 잊지 못하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감정을 쓸쓸하면서도 가슴 한구석 허전한 느낌으로 그대로 살려주었던 곡입니다. 특히 공감할 수 있는 가사에 임영님의 짙은 감성 보이스가 더해져서 또 하나의 레전드급 명곡이 탄생했고 출연자 모두 이 노래는 역주행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아서 칭찬했던 곡으로 겸손한 임영님은 준비만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며 아쉬워했던 곡인데 임영님의 61번째 천만곡이기도 했던 후 영상이 조회수를 추가하며 1600만 뷰를 돌파하게 되었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 별빛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님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별빛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